안녕하세요. 이영곤 변호사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수술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성이 전환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넓게 보자 그러면 아직 성전환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떤 심리적 성적 정체성과 육체와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남자냐 여자냐,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그것이 항상 겹쳐가지고 구별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항상 그런 부분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고 생활해 왔을 뿐이고,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앞에 가끔씩 나타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제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셨어. 풍채는 또 그렇게 여성스럽지는 않았는데 항상 그런 특이한 외모로 다닌 분이 기억이 나요. 대구가 아주 보수적인 사회인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분도 어떤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상한 아저씨로 그냥 봤을 뿐이지만, 이런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어디에서나 소수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는 없었죠. 1996년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전환을 한 여성, 법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성전환에서 여성이 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죄는 부녀에 대해서 어떤 성폭행을 한 경우에만 이제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부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강간은 성립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 강제추행죄로는 인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하리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전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큰 관심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 부산에서 고정주 부장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도 그때 부산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정 허가를 해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최초의 판결이라 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분 굉장히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역법관으로 이제 부산에서만 근무를 하셨고, 굉장히 조용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인권 문제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허가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부산의 트랜스젠더들이 사실은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재판을 받으면 허가 결정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이쪽에 트랜스젠더 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의미는 신청 사건이 1심, 2심에서 다 기각이 되고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심이나 2심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사건이 그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성별 정정 허가를 해줬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법률에서 성별 정정과 관련된 법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도 사실은 커요. 근거 규정을 보자면은 호적법 120조에 호적에 착오나 유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정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호적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출생신고할 때 호적에 착오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착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은 바뀐 개념이죠.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규정으로 허가를 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2006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의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예규를 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규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만 20세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을 안 해야 되고, 자녀가 없어야 되고, 성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지속감이 있어야 되고,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외부 성기나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력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뭐 성을 전환한 후에 이제 그 바뀐 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엄격한 요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성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의 어떤 성전환은 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을 요구를 했다가, 최근에는 올해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완전한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결을 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어떤 중간 단계의 처치만으로도 성전환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20대 대학생인데 성별 정정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개명이랑 성본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맡아서 성본 변경은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명 신청도 이제 남자 이름에서 여자 이름으로 바꿨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서는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떤 중간적인 어떤 외모이고, 목소리도 약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합치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성별 정정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성본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동의를 안 해줬어요. 자기는 이제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1심에서 기각을 당했는데, 뭐 그 정도도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별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죠. 성별정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제 가족들의 의사예요. 특히 부모라든지 뭐 자식들이라든지 누구라도 반대를 하면은 사실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법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안, 공동체, 가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깊이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씨인데 이씨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 가족들이 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데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겠다 하면 이게 더 어렵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더디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족법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도에 의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영곤 변호사였습니다.